베개가 내려앉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세리의 손끝이 굳어졌습니다. 태오리의 복부가 크게 들썩였다가 멈췄습니다. 문 밖에서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세리는 숨을 고르며 베개를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없고 테이프만 반듯했습니다. 상자를 들고 돌아선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니 방금 전까지 코끝이 희미하게 떨리던 태호가 여전히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깊이 자네. 세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상자를 식탁 위에 툭 내려놓고 조심스레 칼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 뚝. 안에서 구겨진 종이와 함께 작은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흰 봉투엔 두 글자. 증거. 세리는 반사적으로 봉투를 뒤집었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 그리고 짧은 쪽지. 실수하지 마. 넌 항상 마지막 1초에서 무너져. 세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돌아서자 침실 침대의 시트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태호의 엄지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방금 초인종 소리도 칼 긁히는 소리도 세리의 숨소리까지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환기차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다 풀었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켜지고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강미란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오전 10시 이사회. 더 늦기 전에 잦은 사태가 내 마지막 체면이야. 그 아래엔 기사 링크가 연속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60억 기부, 가족 비리, 화재 보험금 유용 의혹 YL 오너리스크 확대. 기차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어떻게든 막을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그 시각 김도윤은 프린터에서 갓 뽑힌 서류 묶음을 고정했습니다. 강재인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 속 영상이 떴습니다. 호텔 방, 어젯밤, 침대, 베개, 그리고 세리의 그림자.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장난이 아니었군. 도윤의 얼굴에 굳은 의지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끝까지 간다. 태호는 병원 검체실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종이봉투 안에서 두 개의 뚜껑이 부딪혔습니다. 지호의 칫솔모와 자신의 구강상피가 꽉 닫힌 튜브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최소 6시간, 길게는 24시간. 간호사가 말하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손목시계의 초침이 크게 들렸습니다. 어젯밤 그는 일부러 등을 보이고 숨을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베개가 내려앉을 때의 압력, 세리의 망설임, 초인종이 울릴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확인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진실을 흔드는 손이 누구인지 더는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리는 학교 앞에서 지호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작은 발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세리는 아이를 꽉 안았다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엄마랑 조용히 집에만 있자. 알았지?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리는 마음속으로 체크리스트를 펼쳤습니다. 여권, 현금, 약, 예비 휴대폰. 그리고 정호성과의 통화 기록 삭제. 오전 10시. YL 이사회실. 강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퇴하세요, 회장. 말끝이 차갑게 갈라졌습니다. 정호성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언론 보도 예정 목록입니다. 오전 11시 30분 첫 포문이 열립니다. 유리벽 밖으로 카메라 렌즈들이 검은 점처럼 붙었다 떨어졌습니다. 환기차는 한 글자씩 힘겹게 뱉었습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어. 아트 디렉터 영입도 끝났고 오늘 오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정장깃 아래 숨이 절도 있게 들고 났습니다. 오늘 오후 약식 기자간담회 취소하시죠. 네가 뭔데 취소를. 회장님 아이 얘기입니다. 이사회가 동시에 술렁였습니다. 기차 내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같은 시각 세리는 부엌 서랍을 뒤졌습니다. 큰 자석이 달린 칼갈이 뒤에 얇은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이걸로 끝내. 숙자의 필기였습니다. 봉투 안엔 현금 다발과 해외 유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내가 끝낼 거야. 그녀는 휴대폰을 꺼맸습니다. 방 안정적이 깊어졌습니다. 이사회실. 정호성의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강재인의 메시지였습니다. 파일 받았어. 그 장면 포함. 11시 28분 업로드. 11시 30분 공개.
정호성은 화면을 기찬에게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호를 보았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아이 신상을 언급하는 건 당신도 원치 않겠지.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갑니다. 가정법원에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접수합니다. 오늘 바로. 미란의 손가락이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장, 넌 내려와. 기찬은 몸을 세웠습니다. 누가 내 자식에 대해서. 내 자식이라고 누가 그랬지? 문가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엔 잠이 말라붙은 듯 했습니다. 사람 목숨값으로 세운 집이면 그 지붕부터 걷어야지. 11시 27분. 도윤은 강재인의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업로드 바가 98%, 99%, 100%. 썸네일엔 흐릿한 방과 베개의 그림자 발걸음 소리가 파동처럼 퍼졌습니다. 댓글창 제안 걸었지? 응. 초반 10분만 반응 보고 풀자. 제인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자. 그때 세리의 집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세리는 스크린을 오래 들여다보다 버튼을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엔 택배 상자 2개.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지호의 보호자를 찾습니다. 세리는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엔 사진 한 장. 공원 벤치에서 잠든 태호의 어깨에 지호가 기대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엔 글씨가 있었습니다. 도망갈 생각 말고 선택해. 숨길 건가, 숨은 걸 꺼낼 건가. 세리는 사진을 구겼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미 누군가는 지호와 태호를 한 프레임에 넣어 세상에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1시 30분. 속보 알림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YL3호 살해 시도 정황 포착. 베개, 그림자, 그리고 초인종 영상 링크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이사회실 박복도가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내린 TV 볼륨이 올라가며 하루 전 한 호텔에서 라는 앵커의 목소리가 실내를 파고들었습니다. 강미란의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끝났어. 기찬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리에게 확인해야 해.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때 태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한 줄. 결과 나왔습니다. 99.997%. 태호는 화면을 오래 보다가 바탕화면을 껐습니다. 기찬을 향했습니다. 회장님. 말하지 마. 기찬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런 문자는 지금 듣고 싶지 않아.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첫 번째로 진실을 말할 사람은 적어도 어른이어야 하니까요. 문득 전원이 꺼진 듯 이사회실 조명이 한번 깜박였습니다. 정전 경보가 울렸다가 멎었습니다. 비상등이 켜지며 벽면에 붉은 그림자가 길게 눕혀졌습니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문이 밖에서 잠겼습니다. 복도에 몰린 취재진이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태호는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 순간 문틈 아래로 흰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법원 등기 친생자 관계 확인 및 임시보호명령 신청서. 강미란이 봉투를 집어들고 기찬에게 내밀었습니다. 현실을 봐. 세리는 지호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랑 여행 가자. 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한테 말 안 하고? 세리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깜짝 선물이야. 현관을 나서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골목 끝 검은 벤의 슬라이딩 도어가 열렸습니다. 안에서 숙자가 손짓했습니다. 빨리 타. 세리는 아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어두운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차가 움직이려는 찰나 운전석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태호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창문에 한 장의 종이를 붙였습니다. 법원 인지가 찍힌 서류 맨 앞장. 임시보호명령 굵은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숙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뛰어. 세리는 도어를 닫으려다 지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지호가 고개를 돌려 태호를 보았습니다. 태호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지호야. 지호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낯익은 발음. 어딘가에서 몇 번 들었던 이름. 가슴에서 툭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숙자가 운전석을 박차고 내렸습니다. 내가 태운다.
세리는 그 짧은 몇 초 동안 아주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도망, 체포, 폭로, 지호의 울음, 그리고 끝. 세리는 아이를 품에 더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말끝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그 한마디에 세리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도어가 반쯤 열린 채 멈춰 있었습니다. 도로 반대편에서 강재인이 달려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도윤이 뒤에서 카메라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정호성의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강미란의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황기찬은 이사회실을 뛰쳐나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전부가 같은 골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태호가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차와 그의 거리 2발짝. 그는 손을 올렸습니다. 세리.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여기서 끝내. 도망은 네가 져. 한 줄기 바람이 골목을 쓸었습니다. 상가 간판이 덜컹거렸습니다.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번진 마스카라가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놓았습니다. 지호가 멈칫하더니 태호를 향해 2걸음을 걸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잠깐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숙자가 뒤에서 세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정신 차려. 다 끝장낼 거야. 세리가 숙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가 끝장냈어. 사람 목숨값으로 시작한 이 집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단했습니다. 사이렌이 골목 입구에 멈추며 파란빛이 번졌습니다. 경찰이 내렸습니다. 이보희 씨 동행하시죠. 숙자의 발목이 꺾였습니다. 세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습니다. 지호야, 미안해. 태호는 지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저씨가. 아니, 내가. 그는 말을 고쳤습니다. 나는 네가 행복한 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오늘은 그냥 같이 가자.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지호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손이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기찬이었습니다.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을 피해 한 번도 잡히지 않던 진실이 사람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기차는 멈춰섰습니다. 손을 뻗다가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사람처럼 주저앉았습니다. 지호야. 그의 목 끝에서 나온 음절이 허공에서 부서졌습니다.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속보. 가정법원 임시보호명령 인용. 미성년 보호자 분리 조치 착수.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골목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강재인은 그 소리 사이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세리를 스쳤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목소리로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린 오늘 아이 편에 서겠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지호가 잠든 병실 창을 내다보았습니다. 손에 쥔 결과지 한 장. 부자 일치율 99.997%. 그는 종이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캐서린, 드디어 조금 가까워졌어.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졌다가 마지막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다음화 예상 황기찬, 잦은 사태와 은호의 그림자. 그리고 강세리의 선택.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깊이 파고든 다음 예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91회 방송과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예상 스토리이며 실제 전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